약 100년 전 1930년대 인류 최초로 유인 잠수정을 만들어서 무려 923m 깊이까지 내려간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비비 그리고 오티스 바튼. 그런데 이것은 심해 탐사가 아니라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모든 것이 최초였거든요. 기술도 부족하고 공학도 미완, 경험은 전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탐사는 실패할 것이다. 두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과연 이들의 도전은 어떻게 됐을까? 수백 미터 깊이의 심해까지 직접 내려간 유인 탐사는 1930년대 비비와 바튼이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유인 심해 탐사 기록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다는 깊이 들어갈수록 인간의 기술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바닷속은 너무 어둡습니다. 수심 약 200m 깊이에서는 인간의 눈으로는 주변을 거의 볼 수 없어져요. 1000m 깊이에서는 손바닥을 바로 눈앞에 가져다 대도 손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또 바다 깊이 내려갈수록 햇빛이 거의 닿지 않아서 온도도 급격히 떨어지는데 1000m 깊이에서 바닷물의 온도는 약 2에서 4도밖에 안 됩니다. 심해 탐험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압력이에요. 1000m 깊이에서는 무려 100기압에 달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느끼는 공기압의 100배에 달하는 힘이에요. 1제곱센티미터당 약 10kg의 압력이 작용하고 이것은 겨우 손톱만한 면적에 쌀 한 포대가 얹힌 것과 같아요. 이 정도 압력은 대부분의 장비와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죠.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얕은 수심의 바닷속을 잠깐씩 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 하지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거죠. 심해 생물을 연구하던 학자들도 이런 상황이 답답했어요. 심해 생물을 연구하려면 바닷속으로 그물을 던져서 생물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올린 생물들은 급격한 압력 변화 때문에 변형되거나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모습을 관찰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1920년대 후반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윌리엄 비비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아니, 지구 표면의 대부분이 바다인데 심해나 그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나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때까지 심해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단순 이론이나 표본에만 의존해 왔어요. 윌리엄 비비는 이런 기존의 연구 방식에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비비는 직접 심해로 들어가서 생물들을 관찰해야겠다고 마음먹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당시의 기술력은 너무 부족했어요. 1920년대 후반 인간이 잠수복을 입고 가장 깊게 내려갈 수 있는 깊이는 100m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활동은 거의 불가능했고 뚱뚱하고 무거운 금속 잠수복은 이동과 관찰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잠수함도 대안이 될 수는 없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잠수함은 군사용이었고 관찰용 창문이었고 조종을 위한 장치만 갖춘 구조였어요. 그래서 심해 생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기록하는 데는 거의 쓸모가 없었죠. 이런 한계 속에서 비비는 완전히 새로운 탐사 방식을 고안합니다. 그는 잠수함처럼 깊게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바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창이 있는 잠수정을 상상했어요. 비비는 처음에는 원통형 잠수 용기를 설계했는데 이 계획이 뉴욕타임스에 보도되면서 대중과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오티스 바튼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비비의 계획을 설명하는 기사를 본 거예요. 심해 탐험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던 바튼은 곧바로 비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비비씨, 저는 엔지니어 오티스 바튼이라고 합니다. 비비씨의 계획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제 계산에 따르면 비비씨가 계획한 원통형 용기는 깊은 바다의 압력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몇 가지 디자인을 권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검토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바튼의 편지를 받은 비비는 바튼의 기술적인 접근에 큰 흥미를 느꼈어요. 비비는 그날 바로 바튼에게 답신을 보냈죠. 당신의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한번 뵈면 좋겠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직접 만나게 됐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심해 탐사를 위한 잠수정 설계에 본격 착수합니다. 비비는 먼저 원통 모양의 잠수정을 제안했어요.
반면에 바트는 구형 모양의 잠수정을 제안했죠. 고압에 잘 견디는 모양은 아무래도 원통형보다는 구형입니다. 구형은 모든 방향에서 오는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기 때문에 심해 압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견딜 겁니다. 여기다가 심해 바깥을 잘 볼 수 있도록 두께 3인치의 석영 창문 3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석영은 투명하면서도 강도와 내압성이 뛰어나니까요. 이렇게 하면 큰 압력도 버티고 심해 관측도 용이할 거예요. 잠수정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구체 모양의 잠수정 속에는 산소통이 들어갔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화학물질도 함께 실렸어요. 수면 위하고 연결되는 전화선도 하나 달렸죠. 그리고 기압계, 습도계, 공기순환장치, 탐조등 등등 기초 장비들도 들어갔어요. 비비는 이렇게 완성된 잠수정을 바티스피어라고 이름 지었어요. 심해 어류 바티트로텍스 그리고 구형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이름이죠.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조기구슬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바티스피어, 오늘날 볼 수 있는 첨단 잠수정들하고 비교하면 진짜 원시 그 자체였어요. 일단 크기는 지름 1.45m, 사람이 겨우 2명 들어가면 꼼짝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잠수정에는 엔진도, 추진장치도, 조종장치도 없었어요. 그냥 두꺼운 강철로 만든 공 모양의 캡슐이었죠.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깥에서 쇠줄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것뿐이었어요. 통신이요? 오직 전화선 하나로만 수면 위에 있는 선박과 교신해야 됐고, 창문은 고작 지름 20cm의 석영 유리창 3개, 유일하게 바깥을 볼 수 있는 창이었지만 깨지면은 죽는 거예요. 산소는 미리 챔버 안에 통조림처럼 넣어둔 캔 속의 화학 반응식으로 공급됐고, 이산화탄소는 석회 같은 물질로 흡수했습니다. 즉,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것뿐, 조작은 전혀 없었죠. 한마디로 이 장비는 버튼 하나 누를 수 없고 방향 전환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내려가서 올라오는 구조예요. 완전히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철제 구 안에 들어간다는 건 진짜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900m 깊이, 100기압의 압력, 통신 두절의 가능성, 창문 파손 위험, 그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탈출은 불가능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베시스피어 실물을 보면은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진짜로 이걸 타고 심해 깊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도 비비와 바트는 반복적으로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 창문에 맺힌 이슬, 산소 부족, 통신 오류 같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가면서 바티스피어는 점점 더 완성도 높은 장비로 진화해 갔습니다. 여러 차례의 예행 연습 끝에 1930년 6월 11일 비비와 바트는 목숨 건 심해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잠수정은 오직 2개의 선에 의존해서 해저로 내려갔죠. 하나는 강철 케이블, 나머지 하나는 산소 공급을 위한 고무 파이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상에 대기 중인 선박과 전화선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하강과 체류를 반복했고, 작은 석영 관찰창을 통해서 심해 광경을 생중계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심해입니다. 근데 저게 뭐지? 불빛이 있는데요? 생물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귀예요. 아귀가 머리에 달린 불빛으로 먹이를 유인한 다음에 먹이를 순식간에 삼켜버리네요. 이들의 관찰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전까지는 그 누구도 살아있는 심해 생물을 온전한 상태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상되지 않은 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심해 생물들이 인간의 눈앞에 등장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직접 자연 상태에서 살아있는 심해 생물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서도 생물들이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지금은 흔히 알려진 생물 발광 현상이 당시에는 과학계의 기존 통념을 뒤흔든 대발견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심해에는 생명이 거의 없을 거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비비와 바튼의 관찰로 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비비는 베시스피어 안에서 전화선을 통해서 생물의 형태, 행동 등등을 실시간으로 묘사했고, 수면 위의 동료 과학자들은 이것을 즉석에서 받아 적고 스케치로 재현했습니다. 이 방식은 일종의 심해 생중계였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록되지 않은 생물들이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비비와 바트는 수심 417m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유인 잠수 기록이었어요. 게다가 자연 상태에서 심해 생물의 생태를 최초로 관찰한 사례였죠.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1930년부터 약 4년에 걸쳐서 약 40회에 걸친 잠수를 진행했고, 마침내 1934년 8월 15일 비비와 바트는 수심 923m에 도달하면서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유인 잠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기록은 15년 뒤 1949년까지 유지됐습니다. 그 기록을 깬 사람은 바로 오티스 바튼이었어요. 바튼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신형 잠수정 벤토스코프를 타고 수심 1400m까지 내려갔습니다. 비비와 바튼의 유인 심해 탐사는 당시 과학계가 가지고 있던 심해 생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전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모든 생명은 햇빛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어요. 햇빛이 닿지 않는 심해는 생명이 거의 없거나 생명이 있더라도 위에서 떨어지는 유기물 찌꺼기에 의존해서 생물들은 겨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해 생물들은 빛을 만들고 사냥을 하고 심지어 서로 협력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충격 그 자체였죠. 이후에 두 사람은 더 깊은 심해 평원, 극지방 심해를 탐사했어요. 그 결과 거의 모든 심해저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인간이 심해를 탐사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시려면 리뷰영이 채널 구독해놔야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심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